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패 갔다 실종됐대. 아니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와.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들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뜻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아유,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4일 공개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범인은 뭐뭐.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이 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포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두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털투성이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이로 귀신 같은 거.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투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알려주는 죽음의 비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후?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100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100계단 묘지 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100계단 묘지 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을 지날 때 모모를 지니지 마시오.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 이곳의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파누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이 팔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버스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 이에 버스 기사는요. 금기사항을 어긴 승객을 색출. 그것을 버스 밖에다 버리고 나니 그제야 버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부적 같은 거요? 그렇죠. 뭐예요? 불길한 뭔가를 갖고 어. 탄 것 같은데 불길하죠. 종교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들 다 아는 건가 봐. 다 그치. 알죠. 오아우 섬의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절대 지녀서는 안 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삼겹살. 에이, 뭔 소리? 어딘데요, 이거? 하와이입니다. 오아후 섬. 돼지고기를 지니자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으리라. 아, 돼지고기네. 베이컨도 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팔리 고속도로에서 돼지고기를 운반하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알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 돼지신인가? 저기 사는 그 산신령 같은 데는 돼지를 되게 싫어하나 보다. 아, 이슬람교인가? 이 현지에서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요. 화산의 신인 펠레와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잦은 싸움 끝에 결국 이별했고요. 이에 오아후 섬을 양쪽으로 쫙 갈라서요. 섬의 서쪽은 펠레의 영역, 그리고 섬의 동쪽은 카마푸아의 영역.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반대편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때 돼지고기는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의 일부로 간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산의 신인 펠레의 영역으로 가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돼지고기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펠레가 보낸 노파가 하얀 개를 안고 길을 막아서며 어딜 감히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고까지 발생. 결국 안전하게 길을 지나가려면 노파의 개에게 돼지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 돼지고기를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현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괴담을 믿어서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만은 소세지든 샌드위치든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어떤 것이든 지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단골인 술집.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살행한 휴양지 키웨스트 섬. 이곳에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캡틴 토니스 살롱이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요. 키웨스트 섬에 방문한다면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이 술집 바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말이죠. 절대로 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영업이 끝난 고요한 밤만 되면 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유령. 토니 하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더욱 섬뜩합니다. 1851년 해당 건물은 키웨스트의 첫 영안실로 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자리 잡은 큰 고목나무는 한때 각종 범죄자를 처형하던 교수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형된 유령들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요한 밤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유령 중 하나, 바로 피로 뒤덮인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유령인데요. 16명의 해적은 물론 이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의 유령 또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갔던 데니까 가보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유령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다크 있죠.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건물은 시가 공장, 주류 판매소를 거쳐 1933년 술집으로 오픈했고요. 1958년 주인이 바뀌며 이름도 현재 캡틴 토니스 살롱으로 바뀐 건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1980년대 바닥 공사를 하던 중 15구가량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며 아이고. 흉흉한 괴담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담 없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예. 언젠가 평화로운 섬 키웨스트 이 술집을 찾게 되신다면 옆자리에 앉은 손님 유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아,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예.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아,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아,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8위를 공개합니다. 광장에 출몰하는 모모.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